기본 화면 바꾸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건 일단 중요한 거는 프로필마다 적용이 다릅니다. 프로필, MTB, 이 말은 여기 제어판에서 바꾸는 모든 것들이 프로필마다 적용입니다. 예. 자, 프로필, 그게 아주 로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이죠. 프로필마다 다르게 적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자, 일단 바꾸는 요령입니다. 일반. 전체적으로는 심박수, 여기 레이아웃에 가시면 내가 원하는 패턴을 찾아서 바꿔가면 되거든요. 처음에 아마 설치하면 이 화면은 아닐 겁니다. 저도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근데 바꾸는 요령이 간단합니다. 꾹 누르고 뭐 이거를 뭐 지우고 싶으면 제거를 하면 되고요. 또 이걸 다른 미트 모드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메뉴가 엄청 많죠.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됩니다. 지금 설정된 건 케이던스고요. 뭐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뭐 경과 시간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경과 시간, 그죠? 저는 여기에 케이던스를 보고 있습니다. 케이던스, 자, 그리고 다른 것들도 똑같습니다. 방식은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바뀝니다. 자, 지금 이 기능은 보죠. 한번 누를 때마다 다른 기능이 바뀌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속성에 가시면 아마 이게 잠금으로 되어 있을 건데 잠금을 저는 해제한 겁니다. 이거 잠금. 잠금을 해제하고 이걸 보시면 모드 선택에 보면 이거 모드 선택을 보면 여기 선택이 있어요. 그죠? 처음에 들어오면 아마 다 체크가 되어 있을 건데 내가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바뀌었으면 싶어 하는 것들 저는 지금 경과 시간이랑 지속 시간 이 두 가지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이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우측에는 제가 배터리랑 현재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경사도랑 고도랑 그 획득 고도랑 내려가는 거리 이렇게. 자, 평균 이거는 속도, 평균 속도.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이 꾹 누르고 있다가 속성에 가시면 이거 뭐 속도계는 이게 수평 중량, 뭐 수직 중량 되어 있죠.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데 이것도 제가 다시 참여해가지고 이게 수평 중량이 가로 크기, 수직 중량이 세로 크기입니다. 크기 조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자, 수직을 좀 크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나가면 화면이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이걸 크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키워도 돼요. 큰 것도 나쁘진 않네요. 자, 그렇지만 이제 골고루 하고 싶으면 이걸 줄이면 또 줄여둡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속성에 가시면 최고치가 있고 최대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이렇게 내게 필요한 만큼 공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돋보이게 보고 싶다 이런 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자, 레이아웃 설정하는 건 이 정도면 충분히 아마 숙달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추가하고 싶을 때도 레이아웃에서 삽입을 눌러서 뭐 측정기를 넣든지 측정기는 뭐 이런 식으로 측정기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죠. 네, 레이아웃에서 제거하면 제거되고. 네. 일단 화면에 보이는 게 이렇지 모든 데이터들은 다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만 기록되는 게 아니고 수치하고 관련된 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세팅해야 되는 게 그 사용자의 정보입니다. 사용자의 정보. 자, 가중치.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이 메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설정에 가시면 일반 설정 아니야? 파워 및 에너지입니다. 파워 및 에너지에 가시면 가중치가 있죠. 가중치.
본인 몸무게, 차량 무게,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돼. 이 차량의 무게는 뭐 공구함이라든지 뭐 액세서리 같은 것들 달려 있는 거 감안해서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면 뭐 파워나 뭐 칼로리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갑니다. 내 몸 신체하고 비슷한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수치가 정확해지겠죠. 이제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설정들은 기본적으로 로드에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로드 세팅이 기본 세팅대로 쓰셔도 돼요. 프로필, MTB 기본 MTB, 세팅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단지 이 화면 구성만 바꾸셔도 돼요. 이 제어판에서 굳이 뭔가를 바꿀 건 없어요. 특별하게 바꿀 건 없어요. 혹시나 바꾸고 싶으면 자 보시면 이런 것들도 메뉴들도 보시면 자 바꾸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아바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끄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잡음 같은 소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이라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 알림은 이제 본인이 원하면 해두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로드에는 다 해뒀습니다. 또 프로필, 로드, 로드에는 뭐 다 해놨습니다. 뭐 연설도 다 활성화를 다 시켜놨어요. 달리다가 너무 정신없다,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다 끄면 됩니다. 소리 다 꺼버리면 됩니다. 이거 꺼버리면 됩니다. 소리 활성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또 화면 보호기인데, 화면 보호기는 원리가 지금 풀 빨간 상태로 있다가 30초가 지나면 밝기에 2분의 1 상태로 이렇게 30초가 지나면 밝기 2분의 1 상태로 자동으로 화면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절감 효과가 있죠. 그리고 화면을 터치하면 그 불이 다시 밝아지면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30초. 그런 개념입니다. 화면 보호기는 필요. 아래 명도는 지금 내 휴대폰 밝기를 어반바이크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나오면 이렇게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식별할 수 있는 밝기에서 최소치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가 전략되기 때문에. 자, 배터리를 먹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하얀색 화면은 배터리 엄청 먹습니다. 이 화면과 블랙 화면의 차이는 한 5배 이상 날 거예요. 아마 그 이상 나지 싶은데, 일단 이런 LED 계통은 흰색을 표현하는데 배터리 소모가 제일 많이 듭니다. 색깔을 표현하는데. 검은색 블랙 계통은 꺼버리기는, 요즘 LED 같은 경우는 꺼버리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를 안 해요. 그래서 배터리 보호 효과가 탁월합니다. 맵을 꾹 누르고 있으면 또 이렇게 되고, 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코스를 또 넣어서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또 나와요. 자, 내가 GPX 파일을 불러와서 그걸 보면서 가겠다 싶으면 가운데 따르다, 자동 회전, 자동 줌, 이 세 개는 꼭 켜져 있어야 되고, 안내 경로는 지금 불러와져 있는 경로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경로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안내 경로를 꾹 누르고 있으면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자, 외관 설정이라는 곳을 가시면 이렇게 안내 경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파일 또는 폴더 선택. 파일이나 폴더는 뭐냐면 이 폴더 안에 있는 GPX 파일을 다 땡겨옵니다. 그럼 내가 10개의 GPX 파일을 넣어두면 그 폴더를 지정하면 다 당겨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챌린지라는 이 폴더를 제가 쓰겠습니다. 허용. 자, 끝났습니다. 그럼 뒤로 가볼게요. 자, 다 불러왔습니다. 제가 등록한. 자,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목적하는 딱 코스만 보고 싶은데 너무 정신없게 다 나오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또 이게 유용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라이딩 할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은 하트 코스를 제가 갈 거라서 하트 코스. 이렇게 해서 뒤로. 자, 이렇게 하면 세팅이 된 겁니다. 자, 꾹 누르시면
자, 따르다 자동 회전, 자동 조명이 선택됐고 안내 경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출발 위치까지는 찾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 길을 모를 경우에만 이 화면을 제가 켜서 확인을 하거든요. 맵은 이렇게 이걸로 바꾸면 되는데 배터리 절감을 위해서는 또 검정색 계통이 또 효율이 좋습니다. 자, 맵을 찾는 요령이고 여기에서도 지구 모양을 한 번씩 누르면 이 맵 상태에서도 이런 속도계 같은 게 나와요. 자, 맵 상태에서도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길도 보면서 또 내가 달려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식별이 되겠죠? 눈은 아프겠지만 일단 가능하다라는 거,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반 주행 중일 때는 이렇게, 길을 모를 때는 꾹 눌러서 길 확인. 네, 이런 목적입니다. 자, 화면을 우에서 좌로 스크롤하면 이렇게 제어판이 나옵니다. 자, 반대로 좌에서 우로 해도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자, 이것만 해도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제어판에서 딱히 건드릴 거는 없습니다. 이런 포켓 모드, 흔들기 모드, 화면 안정화는 꺼두십시오. 꺼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혹시 켜져 있으면. 자, 화면 방향 초상화는 세로 고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번역에 문제가 조금 있네요. 그 외에 GPS 업데이트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로드나 MTB나 아니면 워킹에 따라서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손댈 게 없습니다. 자, 만약에 아까 제가 이게 프로필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프로필, 했잖아요. MTB, 자, 제가 MTB로 바꿨을 때 제어판 구성이 또 달라요. 자, 센서를 가볼게요. 자, 사용 중에 있는 센서가 하나도 없죠, 그죠? 다시 다 찾아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등록을 해줄 수 여기서 자 심박계를 저는 프로필에 추가된 센서, 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심박계만 MTB에는 제가 속도계하고 케이던스계가 없기 때문에 옮겨 달기도 귀찮고 MTB는 그냥 타면 되니까 네, 심박계만 간혹 착용을 하고 가니까 심박계만 등록. 자,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 외의 설정들도 로드하고는 구성이 다 또 다르기 때문에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또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능. 우리가 스트라바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스트라바를 일단 연동을 시키는 방법. 자, 설정에 가셔서 계정에 가시면 저는 스트라바를 이렇게 로그인해서 등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해 두면 바로 올라가진 않고 이런 기록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업로드를 시켜줘야 돼요. 화면 상단에 보면 구름 모양 이렇게 올리기가 있는데 구글 말고 스트라바를 해서 공유하기 누르면 등록되어 있는 내 스트라바 계정으로 올라갑니다. 올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올라가요. 라이딩 정보는 라이딩 정보에 맞춰서 다 올라갑니다. 자, 차트가 원래 있었나? 자, 차트 값은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하게 설정해 두면 프로필, 로드, 네,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활성화. 자, 어반바이크의 센스를 세팅하는 방법. 자,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되고, 블루투스를 켠 다음에 센스 찾다. 좀 전에 돌려가지고 활성화를
이렇게 해서 프로필에 프로필에 추가된 센서. 그래서 추가를 시키는데 이거는 케이던스이기 때문에 케이던스로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속성에 가서 케이던스로만 써야 됩니다. 이거는 힐 둘레도 상관이 없고. 자, 케이던스로만 세팅. 그럼 뒤로. 그러면 케이던스로 됐다는 게 이렇게 표시가 나지요. 다음은 바로 인식이 되죠. 이제 다음은 앞바퀴에 있는 속도계. 아이고야, 들고 찍고 다 하려니 손이 모자라네 이거. 자, 앞바퀴를 살짝 들어주고 이것도 활성화를 시킵니다. 활성화 시킨 다음에 다시 앱으로 들어가서, 자, 활성화 시킨 다음에 앱으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센스에 가서 찾기. 또 한 놈이 이렇게 잡히죠. 기존 이미 등록된 것들은 여기 안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프로필에 추가된 센서. 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거는 케이던스로 쓰면 안 되고 속도계는 거리 및 기간에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 휠 둘레를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는데 이 지수표를 보고 찾아서 입력을 해도 돼요. 뭐 2000, 몇 미리 단위로. 근데 자동으로 해놔도 되긴 하는데 설정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짠, 난 수치를 난 외우질 못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 전거 바퀴 둘레 금색 이름 자, 제 거는 700C에 28C 2136이네요. 이 수치가 이 표를 만드는 애들마다 조금씩 수치가 틀리던데 뭐 거의 근사치로는 맞겠죠. 728C입니다. 2136 이렇게 확인해서 적어주겠습니다. 2136 확인. 속도계는 한 바퀴 돌 때 2136mm 이동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자동 체크가 되어 있으면 또 이걸 맞춰갑니다. 나중에. 자, 일단 중요해요. 일단 속도계에서는 힐 둘레가 중요하다. 뭐 그렇게 입력하는 걸로. 자, 그러면 속도계와 케이던스가 등록이 됐고, 또 다음은 심박계. 잠깐 심박계는 다시. 자, 요놈은 심박계도 등록을 로드 탈 때는 보통 달고 탑니다. 로드 MTB 가능하면 달고 타는데 일단 얘도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소프트웨어로 돌아갑니다. 자, 이쪽에 다시 돌아와서 찾으면 심박계가 또 바로 똥 뜨죠. 블루투스로 바로 잡히죠. 연결된 모양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네요. 이것도 프로필에 추가된 센서. 가면 심박계죠. 한번 가볼까? 여기 뭐가 있을까요? 지속기간 관련해서는 속도계에만 부여를 해놨습니다. 거리 및 기간의 사용. 심박계는 그냥 심박계로서만 일단 사용하겠습니다. 케이던스도
케이던스로만 씁니다. 케이던스는 어차피 RPM이라서 다른 수치는 필요 없고, 이렇게 3개를 등록했습니다.